안녕하세요. 잘살기 아카데미 펫 마사지 테라피스트이자 대표 유리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이 들면서 예전보다 잠이 많아지고 살이 쉽게 찌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령견의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견의 호르몬 변화와 그로 인한 질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양관리 전문가이신 달랑코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랑포에서 아이들의 영양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정민입니다. 그리고 피부와 항산화 관리 전문가이신 올리라피 유미나 대표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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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리아피 대표 유미나입니다. 떨고 계신가요? 네. 아니, 우리 유미나 대표님 처음 뵀잖아요. 제가 오늘 좀 초대를 드렸는데요. 유미나 대표님이 대체의학의 박사학위까지 하신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호르몬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돼서 사실 제가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좀 오셔가지고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해서 좀 모셔봤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우리 대표님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요청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렸죠. 정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님이셔서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을 기다렸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노령견 호르몬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자, 우리 유정민 이사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피부가 또는 털이 많이 푸석해지는 이런 현상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노령견이 된다면 사실 이제 어떤 몸속에 있는 조절 기능에서 오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아주 1번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신 부분들인데요. 사실 췌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갑상선 그리고 뭐 부신 이런 것들이 호르몬 관련된 조절 기능 조절을 해주는 이제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들이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으로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결국 노령견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속 겉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몸속 장기들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나오지 말아야 될 과량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털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부분부터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유미나 대표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 많이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아이들도 호르몬에 대해서 되게 관련이 많이 있죠. 어떤가요? 그렇죠. 피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몸뿐 아니라 이 생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피부로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그 안에 몸속 장기에서 이상이 생긴 거고, 그 장기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는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호르몬, 신경계, 내분비계에서 문제가 되겠다는 건데, 우리 이 생명체를 이루는, 동물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그 축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호르몬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뇌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동물도 그렇고 이 뇌에서 이 하이포탈라무스라는 뇌에서 먼저 어떤 시상하면서 어떤 문제를 감지를 해요. 그러면 얘네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호르몬 신호를 내보내는 뇌하수체로 가요. 피투이터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 글랜드 선으로 내려가면 얘네가 가는 곳은 또 어디로 가냐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우리 부신 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계속 오버힐링 되면서 이 강아지들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이상이 되면은 몸에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피부 바깥부까지 면역성 질환으로 곰팡이성으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내분 미개가 다 망가졌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피부에 올라온 피부 옆만 보고 약을 처방한다거나 어떤 씻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몸속의 내분 미개 안에 호르몬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부로 이미 발현이 되는 어떤 호르몬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염증이라든지 발현 증상들은 이미 엄청 호르몬 질환이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맞죠. 어. 이미 피부 질환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간단한 눈피팅이라든지 어떤 화농성이라든지 화농성까지는 일시적으로 어떤 세균성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농피팅이 심각해진다거나 어떤 농등들이 된다거나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들이 심하면 귀병이 계속 낫지 않고 계속 오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 귀병이 계속 오래가는 경우에 귀병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치료하세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귀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갑상선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그 부신질환 쪽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후식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로 기치료를 오래 하는 아이들이 쿠신 걸릴 확률이 네, 높다는 얘기를 그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스테로이드가 호르몬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호르몬 질환으로 이제 발병이 되는 그런 맞죠. 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사실 호르몬이 없으면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호르몬이 감지하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내 몸에 신호를 보내요. 그거를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그 내보내기 시키거든요. 우리 이제 뇌하수체에서 시킨단 말이에요. 부신으로. 그렇죠. 그럼 이 부신들이 그 코티졸이라는 것과 아드레날린이라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아지겠죠. 너무 많아져요. 그 방출시키는 그 기관이 망가지겠죠. 그 그렇군요. 망가지는 기관이 대표적인 게 부신에 딸리는 신장. 그러면 독소가 배출이 안 되겠죠. 네.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쌓이다 보면 그게 다시 내 피부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쌓이고 있는 데다가 더 일단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스테로이드제로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자기네가 갖고 있던 것도 노폐물이죠.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대체의학이라는 게 어떤 의료를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단과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